네, 안녕하십니까. 게릴라 방송입니다. 피곤해갖고 지금 상태가 안 좋네. 자꾸 졸다가 지금 받게 됐습니다. 어디가 잘 지내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또 변함없이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디 보자. 요즘 또 무슨 얘기를 또 했나 볼까요, 한번? 요즘 저한테도 이제 제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 같은 것도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고 한데,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보고, 최근에 이제 괜찮은 것들 뭐 있나 이렇게 저도 좀 봤는데, 그 제보하신 것 중에도 좀 괜찮은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된 것 중에 몇 개 주목한 게 있는데, 여기 제가 PPT를 꺼냈어요. 지금 어디 있냐. 여기 지금, PPT 연결이 지금 되나요, 지금? 네, 한번 연결해 주세요. PPT에 여기 보시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인공지진, 그러니까 기상청 지진 관측 정보가 조회가 되지 않네요. 요 며칠 전폭기 비행기 소리가 많이 들려서 깊이 0m 인공지진 상황이 궁금해서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니 한 달 전만 해도 되던 지진 정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방송에서 알려주시길. 최근에 0m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북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있네요.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디 보자. 제가 아까 좀 전에 봤거든요. 여기 국내 지진 어디 보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진 기상청에 가면 볼 수 있댔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9월 01일 이렇게 하면 되죠? 9월 1일까지 하면 지진. 그래서 검색하기 딱 눌렀더니 8월 29일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지진 정보는 나오는 겁니다. 쭉 나오죠, 여기. 8월 29일 날 경북 울진군 서쪽 7km 지점에서 11km 진원지에서 해서 지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때 정비 중이었나 보죠, 정비 중.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떠가갖고 그 지진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월드컵 보셨어요? 월드컵이란다, 잘못 얘기했다. 그 축구 경기 그 일본이랑 한국이랑 있었잖아요. 결승전 아시아 게임. 그래서 저도 결승전 봤는데 이제 그 한국이 이겼는데 그거 저는 그 방송을 축구 경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축구 경기 끝나고 난 다음 거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 경기 끝나고 난 거 그 다음 거를 봤는데 그 SBS 쪽에서 좀 봤거든요. 그 SBS도 노조들이 관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걔네들 걸 봤는데 그 통계청장 바뀌었잖아요. 한 일주일 전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SBS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8월이 전례 없는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이뤘다, 이렇게. 그래갖고 벌써부터 그 통계청장 바뀌었다고 이렇게 통계 결과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가 싶더라고요. 진짜 웃긴 그 통계 그래프가 있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그 SBS에 가서 한번 보세요. 네. 어디 또 이제 뭘 볼까? 이번 김기나님이 이번에 금천구 아파트 함몰된 거 남친 땅굴 때문이 아닐까요? 글쎄요, 그것까지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번에 장마가 엄청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집안이 약해져서 그 지하철 공사랑 관련돼 갖고 아마 같이 연동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 때 그 롯데 여기 잠실에 있는 것도 건설한다고 할 때 그 싱크홀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싱크홀 생겼던 이유가 그때 지하철 공사랑 그게 같이 해가지고 너무 구멍을 많이 파니까 그때 연동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 북한 땅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은요 땅굴 안 만들어도 북한인들이 다 들어와요. 예. 한국에서 무기 두고 갈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땅굴을 파서 침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중국 여권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왕창 들어오는데 그래서
뭐 난파 공작으로 뭐 몰래 침투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합법적으로 비자 받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별로 큰 의미가 없고 무기 같은 건요 차이나타운 가면 아주 널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땅굴로 침투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전 녹화 방송 오늘 찍고 이제 화요일 날 갑니다. 몽골에. 그래서 한국에 없을 거예요. 멸공님이 수출 60% 줄었다고 했는데 그 통계청 자료에만 늘었어요. 이번에 SBS 뉴스 한번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그 코리아 짜름 이미 2천억 달러 중국에 관세 부과할까요? 할 수 있죠. 이거 근데 이번에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중국 애들이 그 남이 나라 기업 인수합병을 하거나 기술 훔치거나 그 다음에 정치인들 매수해서 친중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한다고 했죠, 중국이. 근데 중국이 요즘 그게 줄었습니다.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 왜 줄었냐면요. 돈이 없어서 그래. 돈. 그 돈이 왜 없어졌냐? 미국이 이렇게 계속 관세를 부과시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돈이 딸립니다, 중국이.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차이나타운 개발한다, 제주도 뭐 그거 한다, 여러 가지를 했었다가 다 지금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공작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 연결철도 사업한다든 등 뭐 이런 이상한 소리 많이 하죠. 이거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어떤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아세요? 그거를 지금 제가 추정할 수 있는 뉴스가 지금 인터넷 방금 검색했는데 그 제주 신화월드라고 혹시 아세요? 제주도. 제주 신화월드에 보면은 제가 PPT를 화면에 이렇게 기사를 올려놨는데 여기 연합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제주 신화월드 투자 제한 중국 양쯔후이 중국 당국의 체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신화월드 가보신 분 계세요? 신화월드가 제주도에 가면 있어요. 굉장히 크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대규모 리조트 사업해놓고 그 다음 중국 부자들에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리조트를 분양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했던 애들인데 그 회장이 잡혔습니다. 이게 어디서 잡혔냐면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장소는 안 나오나? 근데 여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양 회장은 제주 신화 역사공원 내 제주 신화월드 리조트 개발을 위해 2014년 9월 제주도에 란딩 제주 개발을 설립해가지고 약 1조 7천억을 투자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난해 11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문재인한테 표창까지 받았나 보네.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캄보디아에서 잡혔어요. 이 기사를 제가 다 읽었어서 알 수 없는데 캄보디아에서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체포 명령을 내렸다는데 그 외환 반출을 하다가 아마 잡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면 중국이 외환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냐면요. 지금 중국이 달러가 없어요. 달러가 없어가지고 외환 반출이 되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같이 마사지를 쉽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남북철도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의 사건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경고했잖아요. 야, 철도 사업 연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문재인이 강행을 한다. 그러면 뭔가 의문의 이런 대기업에 대한 클레임이라던가 뭔가 알 수 없는 비리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네. 그걸로 아마 자금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투자 자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정권 사업 투자 자금 날라가면은 아마 국민들 연금이나 의료보험에 이쪽에서 또 돈 박박 긁어갖고 또 아마 남북철도 사업 연결해 쓰려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날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티나 밤님이 지금으로 봐서는 강행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강행하면은 그만큼의 자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200억 달러, 2천억 달러 이렇게 관세 매기죠. 그 숫자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숫자가 미국이 다 계산을 해서 요 정도 금액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자학원 자금이 날아가게 한다던가 뭐 요 정도까지 하면은 뭐 기술 개발하는 자금을 못 따게 한다던가 다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장납니다. 아장나. 그 다음에 첼리어스 님이 10월에 일본, 중국 스와프 제도의 전망은 어떠냐고요? 일본 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본 같이 망하는 거죠. 왜냐면 중국은요, 지금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나라예요.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중국하고 한편에서 스와프 제도 맺어주잖아요? 미국이 할 역할은 간단합니다. 화내는 척 하고서, 그리고서 일본도 같이 죽여버리면 돼요. 왜냐?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1등과 2등이 이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뭐 순위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두 나라가 자진해서 반미해주면 미국은 얼마나 좋아요. 이 배신자자라고 열받은 척하면서 애초에 스케줄대로 죽여버리면 되거든. 네. 하나도 무서울 게 없죠. 뭐야 이게 10,000원 후에 내주는 알박님 하여튼 뭐 박사님 독일의 정유 공장이 폭발했대요. 독일이랑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더니 마사지가 들어갔나 봅니다. 어이고 이런 또 신기한 또 소식이 있었네. 마사지 맞겠네. 예. 마사지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100% 장담합니다. 이거 마사지예요. 그것만 마사지인가요? 요즘 마사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연사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연사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아직 눈에 보이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있다. 어디냐. 여기 있는데, 자, 여기 또 신문기사가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러시아 레벨,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적인 친러시아적 정부 반군 지도자?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뒤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갔어요. 네. 이 사람 갔어요. 사고사로 죽었습니다. 사고사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모르겠어요. 이 공개 강의에서인지 비공개 강의에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중국을 조지는 데서 미국과 러시아는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단 러시아는 좀 더 많은 이익을 먹기 위해서 미국한테 지금 밀당을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끈다. 근데 미국이 러시아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확 자기가 원하는 쪽 끌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마사지 중에 여러 옵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우크라이나.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마사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마사지 하네. 응? 마사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엠소12310님이 기무사 관련 언급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기사만 봐서는 배우를 알기 어렵네요. 배우가 누구겠어요? 문재인이지. 우리나라 국정원 없애버릴 기능, 국정원이 아직 존재하긴 하지만 국정원의 기능이 지금 완전히 해체됐거든요. 국정원 지금 아무 조사도 안 합니다. 그냥 월급 1억만 받아먹는 그냥 아무 무능한. 그러니까 국정원도 지금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하게 해놓고서 그냥 월급만 주다가 나중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애들이 연봉 1억씩 받아먹는다 해놓고서 결국 국정원도 해체할 겁니다. 지금 기무사는 지금 해체했는데 기무사도 마찬가지로 해체한 이유가 지금 군대가 딴 생각 먹을까봐 지금 아예 그거 제거하려고. 즉 혹시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5.16 혁명이 일어날까봐 기무사를 갖다가 자기네 편으로 싹 재편해서 깔아서 지금 안보 지원부인가 뭔가 이렇게 이름 바꿨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편으로 싹 깔아놓고 군부가 혹시 반문재인으로 돌아서는가 누가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장군이 있나 이거 감시하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뻔하지. 국정원은 뭐하는 식기인가요? 뭡니까 빨갱이지. 그 다음에 드루킹 LG U+ 화웨이 장비 도입 의견 고수. 당연하죠. 이상 처리가 지금 한국에 와 있잖아요.
중국에서 화웨이 그 고문을 일단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한 달 반 전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5G, 5G에다가 지금 화웨이 기판 깔라고 계속 KT, LG U+, SK에다가 지금 계속 로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 짓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헤이오 님이 5,000원 기부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으니 읽어줘야죠. 중국이 망하면 중국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국 환율이 폭망하지. 응? 당연히 무너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그 보십시오. 제가 비공개 강의 때 다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강의한 게 있었어요. 그거랑 또 김기사 아지미 할 때도 제가 중국이 망하는 순서 해갖고 쭉 얘기할 때 딱 하나 실현 안 된 게 있다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위에나 평가 절상이에요. 지금 위에나 가치가 낮거든요. 위에나 평가 절상을 할 것이다. 조만간 할 것이다. 그게 뭐로 하느냐? 환율 조작국으로 걸어서. 아마 방송 보시면 나올 거예요. 다물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나온 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중국 그걸 환율 조작국으로 걸었습니다. 좆된 거죠.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엘더 바란링님, 중국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겠네요. 올 겁니다. 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지금 그 관세를 올리잖아요. 그 관세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 중국 애들의 성장 동력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말 들어서 한 500만 원 벌었다. 그럼 뭐 200만 원 생활비, 뭐 100만 원은 내 개인 유흥으로 쓰고, 뭐 나머지 뭐 100만 원은 뭐 내 공부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학원 등록이나 이런 식으로 뭐 100만 원 저축,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금액을 지금 미국이 야금야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지금 중국이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없어서 해외 마사지 할 자금이 없어요. 해외 마사지 자금이 없어.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 민주노총 이거는 좌파들이 좀 가난한 거예요. 왜? 돈이 안 들어오잖아, 돈이. 그래서 가난한데, 그리고 이제 그래도 또 남은 돈이 뭐였어요? 뭐 저축할 돈. 그러니까 저축할 돈에 해당하는 거 관세 인상을 없애버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뭐 개인 유흥비. 그것도 또 관세 또 올려갖고 그것도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없애갖고 이제 생활비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좀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마저 없어지면 이제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중국은. 그리고 또 이게 뭐야? 김동연님, 제가 일베 국제정서나 경제정보글로 랩24 찍은 사람인데 김 박사와 비슷한 가치관입니다. 우파죠. 일베 시아누쿠 직직 사진 올리고 나중에 기회되면 링크 할 테니 그때 보십시오. 가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해주세요. 연락 주세요. 그렇게. 재밌는 게 많죠. 중국 베네수엘라처럼 될 거임, 끝났음.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되면은 세계가 위험해져요. 왠지 아세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주변으로 막 도망가죠? 중국에서 만약에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중국 난민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 우리나라도 짱깨들 개같이 몰려올 텐데? 안 돼. 중국이 그 정도까지 망해서는 안 돼요. 적당히 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데렉지터님, 전라도가 다 좌파는 아닙니다. 제발 전라도를 싸잡아서 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왜냐면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청와대에 있는 애들이 광주제일고 출신이다. 다. 우리나라 지금 뭐 구청장, 시장, 뭐 지금 전라도 출신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비난을 안 하는 데 있어서 좀 과격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홍보라든가, 예를 들어 안정권 씨 같은 경우는 전라도 출신인데도 그렇게 막 용감하게 나서잖아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던가. 누가 안정권 씨 전라도 출신에 욕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우파 사람들이 욕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 용기를 보이던가. 그런 것도 없으면서 모든 전라도 사람이 다 나쁜 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네.
좀 더 많은 전라도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전라도에 대한 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금 감수하십시오. 그냥 감수. 지금으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한기님, 중국 망하면 중국 기업들 어떻게 되나요? 미국이 주워 먹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미국하고 한편이면 같이 주워 먹을 수 있는데 등신짓해서 우리 주워 먹지 못해요. 그 다음에 나라 걱정님, 이스라엘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왜 오래 했을까요? 간단하죠. 야, 그만해라 이거죠. 그만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핵 개발은 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요건 제가 지금 얘기는 못해요. 자금 조달을 합니다. 자금 조달.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더 핵 개발을 저지한 데서 이스라엘이 한국이 북한이랑 3자 중개 무역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석탄 세탁 걸린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쓰는 많은 물건들, 소위 중국산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북한 애들이 개입돼서 무역회사들 이렇게 중간에 무역 상사를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벌어서 결국 남한이 북한 핵 개발에 자금 지원한 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멈춰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안 한다? 그럼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와갖고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적당하게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우리 좋은 말로 해결합시다 했는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거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대요. MBN 뉴스였나요? 그거 북한의 석탄 세탁 국정원에서 적발했을 때 지금 이 문가 정권에서 그거 절대로 그거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대통령은 꽤 높은 직책 아닙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이 온다고 했는데 그걸 거절한 거는 큰 외교적 실수고 결례예요. 오명진님, 네, 제가 이제 조만간 홈페이지 완성하자. 지금 홈페이지가 올라와 있긴 해요. 임시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직 완성이 다 안 됐는데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네이버 밴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많은 것들을 다 폐쇄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대화 창구를 열어놨더니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다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화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분탕자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 생각이 다르면 자기들끼리 또 패가 갈려서 또 서로 싸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다 관리자를 위임해서 이름을 바꾸나다가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저는 없앨 겁니다. 없앨 것이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는 저랑은 전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들어간 그런 게 생긴다 하더라도 그건 저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인승님, 박사님 몽골 이름이 솔롱고스킴? 아니에요. 저 몽골 이름으로는 제 이름이 없어요. 카작에는 제 카작 이름이 있어요. 작스백이라고. 근데 여긴 없어요. 그 다음에 슈퍼맨님, 중국 소수민족 독립 가능성? 강하게 가능이 있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항공님,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9월 2일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연금 통합기본기획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 연금을 다 북한에 주려고 하네. 응? 북한에 주려고 하고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돈들 그리고 그 앞쪽에서 돈 날라갔거든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그 날라간 돈들은 북한에 이게 통일연금으로 한 것처럼 해갖고 손실 처리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남북 투자 사업에서 사라진 거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환투기하거나 주식 투자 실패해서 날렸다는 말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짓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다음 버텀 2314님, 돈을 내시면서 질문하시니 안 읽어드릴 수 없으니 또 하겠습니다. 중국이 선진 민주화되면 미국 넘을 가능성 있나요? 없습니다. 중국은 안 돼요. 왜냐? 국민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중국은요
13억 전체가 민주화되는 건 불가능해요. 따라서 중국 민주화하는 순간 쪼개집니다. 그래서 안 돼요. 벌써 3,000명이네 진짜. 누가 벌써 3,000명이라고 써서 봤더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군요. 그리고 그렇죠. 크리에이터 2님 국민연금 날린 거 이렇게 덮으려는 수작이군요. 그렇죠.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 제 마음이 삐딱하기 때문에 그게 전혀 순수하게 보이지 않거든. 손실 처리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험험님 부동산 가격은 언제까지 오를까요? 여러분 이거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그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강의했던 거 있었죠? 그 상속세 문제. 여러분들 그거 올라가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이 그거를 팔아야 여러분이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 5억에서 10억이 됐다. 그럼 10억 됐다 하하 좋아하시는데 그건 여러분이 그 집을 팔아서 10억을 손에 쥐었을 때 좋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10억으로 뛰어서 그거 팔아가지고 여러분이 5억짜리 부동산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다 뛰었기 때문에 없다고. 5억짜리 부동산 사려면 결국 좀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몰라 그렇게 해서 나간다면 5억은 손에 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가격만 오른 거냐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간다니까. 그러네. 현금화 시킬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오른 부동산 떨어지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부동산 계속 오른 채로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상속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상속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노비아님이네. 오랜만에 샤머니 나오는데 빨간 꽃갈 모자 쓴 산타클로스도 무당인가요? 지도자인가요? 옛날 땐 재정 유치사였기 때문에 지도자가 무당이었어요. SMJ님 중국은 티코다. 이충근 박사님의 말씀 중에 그렇죠. 안 돼요. 그 속빈강정입니다. 속빈강정.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쪼개질 겁니다. 중국 쪼개질 때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정권만 바꾸면 돼요. 그럼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파 정권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시킬까에 대한 꼼수와 온갖 그 비밀 공작은 제 머릿속에만 있어요. 바뀌면 할 수 있어요. 알린 비트코인은 언제 오르나요? 중국 망하면 올라요. 중국이 갖고 있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미국이 가져가기 전까지는 안 합니다. 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리면 다시 중국 애들의 비트코인이 그 양지로 나와가지고 현금화 되거든.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체브 체리어스님 54조는 중국 1대1로에 꼬라박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죠. 근데 그 1대1로의 연결 지점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쓰이려고 했을 겁니다. 날라갔을 거예요 지금. 통일되기 전에 중국 해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제일 걱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제가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왜냐? 이거 지금 통일이 코앞인데 통일하고 나서 바로 그냥 그 만주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남북 통일을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왜? 김정은 체제 무너지지 말라고 계속 자금 대주고 있잖아요. 남북도 철도 연결한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을 멸망 못 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주로 못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시 좌파는 친북, 친중파가 맞는 거죠. 북한 체제 유지시키고 중국 쪼개졌을 때 만주 우리가 안 먹으려고. 이성계의 자손들이야. 응? 역시 4대부의 후손들은 달라요. 그거 아시죠? 좌파들은 양반 자손이라는 거. 응?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선시대의 부활을 꿈꾸는 것 같아. 여기 이분이 좋은 말 하셨네. 박여진님, 부동산 거래 절벽.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짜리가 된들 뭐합니까? 거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지.
그리고 거래가 됐다 한들 주변 시세도 다 올랐기 때문에 5억짜리 집을 못 사요. 내가 5억짜리 집을 사고 그 다음에 5억이 있으면은 그게 현금을 얻은 거지만 그게 아니면은 말짱황이거든. 그 다음에 이민주님이 요즘 좌익사범들이 중공 찬양하다가 성적이 모사 쓰고 TV에 나오던데, 그래요? 그러면 좀 캡처 좀 해주세요. 캡처 좀. 어? 좌파들이 많이 얻어 터졌나요? 존나 터졌죠. 여러분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논노님, 박사님 지금 음료수 드신 거 PPL인가요? 좆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먹는 거예요. 목말라서. 아까 앞에 거 질문. 아까 중공 찬양하다가 지금 친미로 나온다는 거.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한국 내부의 마사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아. 왜? 어저껜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미국 대사 만났죠? 비공개로. 아세요? 비공개로 만났어요. 1절 기자 아무도 안 집어넣고 비공개로 딱 만났어요. 대화 내용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결코 아름다운 얘기 아니었을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태극기 부대 사람들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친중파 사람들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뜨는 줄 아는 거 있어요. 만났으니까 저 사람 혹시 차기 대권 후보? 족간소리 하지 마세요. 미국은 적을 조사하는 겁니다. 적을. 지금 해리슨 대사가 박원순 시장 만났다고 박원순 시장이 차기 대권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응? 안 된다니까. 그 외에도 친중파 정치인들 미국에서 만나고 너 일로 와봐. 워싱턴에 와봐. 한번 만나보자.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차기 대권 후보인 줄 아세요? 천만에 만만해.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너 어디까지 중국이랑 놀았어? 어디까지 했어? 응? 이런 거라고. 절대 부드럽지 않아요 지금. 김진영님,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로 빈집들 엄청 많다고 하던데 서울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값 오르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최현호님, 중동에서 쿠르족들이 국가가 건설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건설 안 됩니다. 건설 안 시켜줘요. 계속 이용만 당하다 끝날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쿠르드족들 중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어요. 즉 화이트 하우스에 가서 외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외교. 이 독립운동은요, 무장 독립투쟁이 장땡이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그걸 인정을 받고 또 국제사회의 유엔군이 됐던 어떤 큰 세력들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쿠르족들은요, 존나게 몸빵으로 싸우는 거는 잘하는데 전혀 외교를 안 해. 그래서 어려워요. 제이오님, 진나라가 동이족인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인 아니에요. 네. 질문 계속 받고 있는데? 어디? 또 질문 있으세요? 호환 씨분들 그런 질문 했던데, 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했던데,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적화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또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 이런 거는 항상.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미국이란 나라가 요쪽 바다, 태평양 건너편에 여기에 있어요. 그쵸? 여기에. 그리고 요쪽에 태평양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한번 볼까요? 이 세계 정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자, 이 미국이란 나라는요, 남북으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53개주고 멕시코는 미국의 54개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꼬붕이잖아요. 미국과 국경을 접한 나라 중에 미국의 적은 없어요. 그나마 있던 쿠바, 병신 같은 나라, 이 나라도 지금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서양을 건너게 되면 아프리카라는 유명무실한 나라들, 그 다음에 서유럽이 있어요. 즉 아주 두꺼운 안전 방패막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을 보게 되면 아주 넓은 태평양과 여기 하와이에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함대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 피지, 사모아, 괌 이런데, 그다음 오키나와에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고, 이걸 지나면 일본의 해군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반도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요, 항공모함도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은 중국은요, 원양 함대를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원양, 즉 자기 국가의 근처 바다를 지키는 해군 말고 미국처럼 멀리 태평양을 횡단한다던가 인도양을 횡단하면서 싸우기 이런 어떤 큰 원양 함대를 편성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 무리가 있느냐? 보세요. 중국이 접한 해안은요, 남해안과 동해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황해안이죠. 서해안.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중국의 산업단지 수도가에 있는 이 황해안 지역을 보면은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요, 제주도 통과하고 대마도 통과하고 해서 여기 일본 홋카이도 사할린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레이더에 다 걸려. 또 밑으로 내려가려면요, 오키나와 열도가 다 막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가려고 하면요, 중국의 해군의 움직임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든 대안이 뭐였냐면은 바로 하이난 섬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이난 섬에 해군 기지를 건설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딱 단지 걸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하이난 섬에서부터 나가려면은 대만, 필리핀 여기 열도 여기 있죠? 여기 섬들 많이 보이죠?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 레이더에 다 잡히죠. 필리핀 통과해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어떨까요? 다 걸려. 또 여기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말라카 해요. 또 이리로 나가면 어떻게 돼? 지도를 한번 보세요. 중국이 나갈 수 있는가? 그렇죠? 나갈 수 있는 데가 없어. 나갈 수 있는 데가 다 막혀 있어요. 더구나 이런 데는 해협이 말라카 해협. 또 여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좁죠? 네? 여기 봐봐. 이거 다 좁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중국 해군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으로 나간다면은 최소한 러시아의 사할린 쪽, 이 타타르 해협을 통과해갖고 러시아의 이쪽, 이 쿠릴 열도를 통과해서 나간다면은 미국의 영향을 안 받고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요. 길이. 이거 아니고는 안 돼요. 지금 중국이 만드는 하이난 섬도 안 되고 어디 안 돼. 다 안 돼. 다 막혔어. 고로 중국이 가장 원하는 건 동해안 진출입니다. 동해안 진출. 예전에 구글로 다시 돌아가서 봐야겠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구글에, 어디 보자. 북한 분할 계획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요런 그림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북한 분할 계획. 요렇게 미국이 강원도 먹고 한국이 평양 먹고 러시아가 함경도 먹고 중국이 이렇게 먹는다. 이런 계획. 응? 이게 될 거라 보세요? 그리고 이 계획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동해안을 접하고 있어요. 몰라? 중국이 동해안을 접하네? 땅이 크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땅이 크네. 이런 건 중요하잖아. 동해안이랑 접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국이 동해안을 접하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러시아 연해를 따라가면 미국이 공격 못해요. 그래서 러시아의 사할린, 여기 타타르 해협을 통과해서 쿠릴 열도 쪽으로 나간다면은 태평양 진출해서 미국 쪽으로 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뭐냐면 한반도의 중국화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물론 또라이 새끼고 핵 개발을 하지만은 김정은이는 친중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잖아요. 항구를 줘서 중국의 함대가 여기 정박하게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남한도 지금 안 해요. 한데 만약에 남북한이 적화가 돼갖고 이제 중국 애들이 여기 영향 끼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미국은 이러한 상황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돼요? 오키나와 해군기지, 사세보 미군기지, 오키나와 미군기지, 삿포로 미군기지 이런 식으로 쭉 배치한 거 외에 이쪽으로 뚫고 나오는 건 막을 수가 없죠. 왜? 여기 더 이상 미국의 영역이 없어요. 얘는 바다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 바다를 뚫고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바닷속 심해에다가 핵잠수함을 몇 개를 심어 놓던, 아니면은 여기 알리오산 열도 여기다가 또 미군의 해군 기지를 강화하던, 그리고 또 여기 캘리포니아 유역, 시카고 이쪽
샌프란시스코 영역 이런 데를 강화시켜 가지고 그 미국이 중국이나 혹시 이런 애들이 핵잠수함 갖고 몰려서 핵미사일 쏘다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어전을 형성해야 되는데 보세요. 엄청 영역이 넓어지죠. 그럼 미국이 부담해야 될 국방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남한이 만약에 적화되려 한다. 그럼 미국은 그때 무력을 써서라도 막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안 나가길 바라요. 뭐야 이거 어나니미스님 일단 후원 감사하고요. 김정민 박사님이 올린 모든 영상을 내가 이해하기에 좋게 정리해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꼴똥 친구들 찍소리 못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요. 좌파들 이런 거 몰랐잖아. 국제정세 이런 거 몰랐잖아.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어제 제가 방송 올린 거에서 이제 그 상속세 0% 이거 얘기했더니 또 내가 또 개지랄 떨고 뭐 말을 엄청나게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고 뭐 빈익빈 부익부를 고착화 시키고 막 그러길래서요. 여러분 좌파 애들이 그렇게 옳은 소리, 도덕적인 말 할 때는 그거 어떻게 쪼개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수는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상대방이 야, 너 그러한 행동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보통 우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들어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 이건 문제가 없다. 이건 이러함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화에서 집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에 모든 정책은요 100% 완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쌀값을 올리면 농민 좋겠죠. 그러면 우리 같은 도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좋지. 그럼 도시민조차가 쌀값을 내리면 도시민들은 좋겠죠. 그러면 농민은 어떻게 돼요? 나빠지지. 이런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거 중간에 그런 제도를 넣어서 뭐 농민한테 비싸게 사가지고 뭐 도시민한테 뭐 싸게 판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결국 그 중간에 손해 누가 봅니까?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거거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제도에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제가 상속세 제로를 얘기했던 이유는 이 엄청난 가계부채 속에 지금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까지도 부채가 있어요. 다 부채가 있다고. 빚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서 상속세라는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되면은 부자들이 먼저 망해요. 왜? 상속세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부자들이니까. 그럼 부자들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10억, 100억씩 있는 부채 플러스 상속세 때려서 붙여버리면요 날아가는 거예요. 사장님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죠? 실업자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상속세 제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부자들만 더 이익을 주고 어쩌고 개소리 떠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이런 거 했다 그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나올 때냐 그 논리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임마 대책 얘기해봐. 그러면 돼요. 내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그럼 네가 나보다 좋은 아이디어 대봐. 이렇게 나가야 돼요. 대안 있어? 이거예요. 대안 내놔. 대안 내놓고 한번 그거 갖고 얘기해보자 그래요. 거꾸로 게임의 규칙을 뒤바꿔버려야 돼요. 너 대책 내놔봐요. 대책 못 내놓죠? 발라버리면 돼요. 뭐야 아이디어도 없는 새끼가 떠드네? 이렇게 몰아붙이면 되고 대책을 내놓으면 그 대책을 내놨을 때 그 대책을 내가 역공해버리면 돼요. 그 계획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계획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좌파 애들의 그러한 공법에 맞서는 방법이에요. 절대 그런 거에 답해주지 마세요. 병신 같은 놈들이에요. 사천이 넘었다고? 내가 지금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디 보자. 4,413명. 나날이 증가하는군요.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시면은 제가 위험해집니다. 요즘 인기순위 안 오르잖아. 인기순위 안 올라 진짜 미치겠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저를 유튜브에서 사라지게 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고민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이거 또 뭐야 이건. 에릭 YG님 두 가지 질문이 있대. 미국의 좌파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의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면 국제정세는 어떻게 될까요? 또 변하겠죠. 변하겠지만
미국이 좌파가 잡더라도 그 변하지 않게 하려면요. 미국이란 사회의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그 사회. 근데 그건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그건 공작할 때 써야 될 내용들이거든. 미국에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한결같이 우리가 원하는 국익을 위한 정책을 세우려면요.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여기서 왜 얘기합니까? 그건 지금 제가 얘기 못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유리하게 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성우님, 황교안 대행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분은 총리감입니다. 총리감. 거기까지.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문재인이가 개판 쳤기 때문에 어차피 정권은 바뀔 겁니다. 다음번 선거 때 정권 바뀔 거예요. 잘하면은 어쩌면은 그 중간에 탄핵될 수도 있어요. 아마 그 탄핵은 민주노총이 스스로 할 겁니다. 좌파들이 스스로 끌어내리려 할 거예요. 왜? 먹고 살기 힘들거든. 근데 뭐 중간에 탄핵돼서 쫓겨나든 아니면 다음번 선거 때 바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책.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서부터 우파 지도자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약을 준비해야 됩니다. 공약을. 저는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다음번 우파 사람이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상속세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속세 제로 만들 것.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여자 군대 갈 것. 제가 그때 얘기했었을 거예요. 여자도 군대 보내야 된다. 근데 군대 보내지 않고 바로 보육원 보낸다고 했죠. 보육원 보내는 제도를 실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번 우파 지도자가 가져야 될 여러 그 자격의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격의 조건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안보가 첫 번째예요. 한미 동맹을 지금 깨버리면서 안보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안보를 먼저 강력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이미지가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보와 경제 개발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보 해야 되는데 그 안보 대통령이 나올 때 그 명분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 안 간 사람은요 절대 대통령 우파에서 나오면 안 돼요. 왜냐 좌파들이 그거 갖고 시비 걸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 떨어뜨려 갖고 선거에 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군대 꼭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적 희망상이지만 영어를 할 줄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영어를. 그리고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협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해요. 영어 못해도 통역 안 쓰면 되거든. 네. 그리고 미국 가면은 미국 CIA 애들 중에 한국어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못하니까 너 나 통역 좀 해줘라. 그래서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즉 컨텐츠, 즉 아이디어죠. 아이디어하고 군복무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그런 사람이 우파 사람으로. 그리고 세 번째 조건 뭐냐? 중국 돈 받아먹자는 사람. 이것만 딱 조건 맞아지면은 미국이랑 우리가 아주 밀착해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권순찬님, 중국만하고 불을 이어받을 다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한국이 1순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병신짓 하고 있는 거지. 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근데 정권만 바뀌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바꿉니다. 근데 그 방법은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해요. 앞으로 그 노하우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공개 안 할 거예요. 비공개 강의에서도 안 할 거예요. 이젠 숨길 거야. 왜? 이제 때가 가까워졌거든. 부엔틀리니 상속세 낮추기 들어가면 지금 부동산 투자 적기가 되겠네요. 요런 사람들 나올까봐 부동산은 따로 통제해야 됩니다. 요런 사람들 나올까봐 안 돼요. 지금 상속세 제로를 하고자 하는 건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부채 경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투기가 들어오는 건 대출을 금지시켜 버려야 돼요. 안 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보인 사람들은 세무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안 돼. 지금 우리나라 국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까지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사회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고민해야 될 시기예요. 네.
그 다음에 제이스님 보육원제도 좋긴 한데 표에서 밀리지 않을까요? 그 한국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공약을 걸 때 인기 공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한테도 의무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국민이 해야 될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가야 돼요. 왜 좋은 말만 하려고 그래? 나쁜 말도 해야 된다니까? 해야 돼요. 그거 눈치 보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해야 여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시부모님한테 맡기고 막 자기 엄마한테 맡기잖아요. 초창기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했어요? 고령화돼가지고 여자들도 막 40살에 결혼하죠? 여자가 40살에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면은 그 결혼한 여자의 엄마는 몇 살이에요, 이미? 70세 아니에요. 엄마도 지금 막 요양원 들어갈까 말까 한 나이인데 애가 태어나서 애를 돌보라면은 그거 어떻게 돌봐요? 어? 환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원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일해줘야 거기다 맡길 거 아니에요. 여자의 저항이 거세다고요? 애를 안 낳는 게 여자입니까? 응? 여자의 역할이 뭐예요? 애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애 낳으라고 신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페미니즘과 관계가 있나? 그게 억울하면 저기 신한테 따져. 여자는 애를 낳는 신체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게끔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건 뭔 개소리냐는 거죠. 눈치 안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자 지지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게 나가야지. 왜 눈치를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돼. 그 다음 뭐야 또. 히메카님, 터키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터키 경제 회생 가능할까요?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또 구글로 가야겠네. 구글. 우리의 포프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아주 많은 일들을 했죠.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이 좌파들은 이게 잘생긴 애들을 이렇게 가오마다로 많이 내세우는데 내가 이번 주 금요일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이 교황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리아 내전입니다. 보이시죠? 시리아 내전. 이거 내 사진 때문에 좀 올려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화면 다 보일 거예요. 시리아 내전. 시리아 내전 때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만 개입돼 있었느냐?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개입돼 있었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요 맨 마지막에 줄 만난 사람들 보세요. 러시아 푸틴 2015년 6월 10일, 이란 로하니 대통령 2016년 1월 27일, 터키 예르도안 대통령 2014년 11월 28일, 오바마 2018년 2월 5일. 2018년이면 이미 오바마는 대통령이 아닐 때잖아. 그쵸? 내가 잘못 읽었다. 2014년에 만났구나. 2014년에 만났고 2015년에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2017년도에 만났어요.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도 존나 웃긴 에피소드가 많았었는데 여기 만난 걸 잘 봐. 터키가 여기 껴있어요. 터키가. 이 터키란 나라가 완전히 미국 편도 아니고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편도 아니고 중간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입장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이름 되게 이상하다. 에르크흐 촐로 가자르. 이거 몽골 말인데? 오, 몽골 가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참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같이 가요. 앞으로 또 할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한 거라서 굉장히 어설펐어요. 이걸 어떻게 회비를 모아야 되는지 이런 관리도 좀 미흡했고 했는데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서부터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성주현님, 공무원 줄여야죠. 줄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금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이 상태로 갔다가는 우리나라 그럼 재정 적자요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공무원은요 생산직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일할 노동자들이 줄어서 그게 다 그 일하는 사람들의 돈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은 원래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 작은 정부가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대로 가죠. 왜? 지금 하는 정책이 바로 사회주의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을 확장을 시키죠. 근데 공공기관 확장시키게 되면 망해요. 공기업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공기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있어야 될 때 없어야 될 때를 정확히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구별 없이 막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은 어디에 필요하냐면요. 의료보험은 필요해요. 연금공단은, 아니,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 같은 거는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은 미국보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아. 그다음 또 뭐가 있느냐. 철도공단. 이런 거 괜찮아요. 우리나라 철도. 왜? 우리나라 철도가 세계에서 손꼽히게 싼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교통비가 싸기 때문에 많은 돈을 유흥비라든가 저축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공기업을 왜 최선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공기업은요 적자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네. 왜냐면 공기업이 이익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공기업이 왜 생겼어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철도공사가 공기업인데 이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소리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통비 올라간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가격을 후려쳐서 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은 본전 나오면 잘한 거예요. 본전 나오면.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고 본전 나오면 제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적자가 나면은 좀 안 되지. 왜? 국민 세금 꼬라박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공기업의 최대 목적은 뭐냐? 또이또이가 되면 잘하는 거예요. 왜? 국민의 세금 부담도 안 주면서 값싼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가 최고로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국가 발전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몇 군데에만 공기업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민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영화로 된 돈을 가지고 풍부한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풍족하게 주고. 왜?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공무원 땀만 못 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금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숫자를 줄여서 알차게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적어야 민영기업 수준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적은 숫자로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통일항공의 스와핑이 뭐야? 통화 스와프지. 야동 많이 봤네. 그렇죠. 스와프입니다. 스와프. 스와핑 아니에요. 스와핑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야한 거. 그 다음에 정포배? 일본과 중국이 통화 수합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엔화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엔화요. 그거는 바티칸 하는 거 봐서. 그 많은 유럽의 부자들이 엔화를 많이 샀습니다. 왜? 엔화는 일종의 안전자산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샀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거기까지만. 안전자산이에요. 예. 하여튼 그래요. 앞으로 달러랑 엔화가 싸우면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불어내고 엔화로 돈이 많이 몰렸거든요. 그 다음에 뭐 윤천사님 여기도 겐세이 많네요. 겐세이 존나 많습니다. 원래 그래요. 뭐 늘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 뭐 그런 거 다 따지면서 전쟁하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졌다고 얘기하면 핑계예요. 그리고 누가 감히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합니까? 통일항공님, 박사님 장가는 언제 가요? 염장 지르지 마십시오. 저도 가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GK팡님, 일본은 무슨 의도로 중국과 스와프 합의한 건가요? 같이 뒤질래나 보죠, 뭐. 땡큐죠, 땡큐. 미국 입장에서는. 딩닭구리님, 근데 만주 먹게 된다고 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쁜 중국 여자들은 남겨놓고 나가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리디아님, 눈이 너무 높으셔. 저는 눈이 높지 않습니다. 저의 눈은 지극히 중앙아시아적이에요. 지극히 중앙아시아적.
중앙아시아 남자들이 갖고 있는 스탠다드에 저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제가 왜 눈이 높습니까? 평균치인데. 에? 어디 보자. 아, 그죠. 푸마님이 캐나다랑 무제한 수합을 했던데 한국이랑 우리가 무제한 수합을 했죠. 뒤지려고 환장했죠, 진짜. 윤천사님, 백마 추구하시나 보네. 중앙아시아가 왜 백마예요? 중앙아시아 안 가보셨구나. 중앙아시아는 다민족 국가예요. 거기 러시아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많아요. 아, 맞아. 그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났다. 제가 자랑질을 좀 해야지. 제 전 여자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제 전 여자친구가 타타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타타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 포스트 카드. 요렇게 이게 포스트 카드 이런 거 받았고, 또 뭐 받았느냐, 여기 이렇게 여기에 뭐라 써 있어요. 여기 얼비나 이렇게 하면 보이겠구나. 여기 착착이라고 써 있어요. 착착이라는 건데, 이 착착이 뭐냐면요, 그 뭐지, 우리나라의 그 풀로 만든 거? 아니다, 이거 이름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나라도 이거 있지 않아? 이거 한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조총이랑 해서 만드는 거. 한과. 그거 타타르인들도 이런 거 먹어요. 전통 음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전통 음식이 중앙아시아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전 여자친구. 나는 원래 좀 쿨해갖고 헤어졌다고 해서 뭐 연락 끊고 그러지도 않아요. 교류도 다 해요. 그런데 이게 받았어요. 이 정도면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능력? 조청유가. 그래요. 맞아. 조청유가. 그래요. 근데 여기는 조청이 아니라 유목민족이잖아요. 조청은 뭐로 만듭니까? 그게 그 농산물로 만들죠? 근데 얘는 유목민이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꿀로 만듭니다. 조청 대신에. 그리고 쌀로 안 하고 밀로 만들죠. 그 다음에 김샨와님, 전 여자친구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교류합니다. 내가 자꾸 결혼 못 한다고 자꾸 이렇게 염장질을 지르니까 이제 제가 한번 제 자랑질을 한번 해줘. 저랑 제 여자친구랑 18살 나이 차이 나요. 졸라 부럽지요. 이 정도 능력이라니까. 이 정도 능력? 그렇다니까. 가꾸다, 정력자다. 그렇진 않아요. 중앙아시아 여자들 힘들어요. 그 다음에 최수민, 이분도 또 자꾸 사오정 같은 질문 안 해. 아직 싱글이에요? 결혼하세요? 이런 영혼 없는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하고 대미관세 올리려면 문가정권 바로 쳐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쳐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쳐내려 해도 사람이 있어야 쳐낼 거 아니야. 사람이 있어야. 사람. 우리나라 후보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뭐 미국 간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친중 정치인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입맛에 안 맞아. 그래갖고 미국이 마사지를 예를 들어서 결심을 했어. 그래서 마사지를 해서 다음번 대통령 세우는데 얘가 원래 친중파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경제 아작나는 겁니다. 그때는. 왠지 알아요? 친중파 정치는 이미 약점을 잡힌 사람이에요. 약점을 잡힌 사람이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거덜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에?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나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친중파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한국을 위해서 일해야 될 한국의 정치인이 약점이 있게 되면 미국은 그 약점을 갖고 장난친다고요. 너 친중이지? 너 요런 약점 있지? 하고 막 괴롭힌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익을 크게 훼손해요. 절대 친중파 안 돼요.
아, 이 통일항공님은 여자에 진짜 관심이 많나 보군요. 중앙아시아 여자는 어떻게 꼬시나요? 그거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꼬셔야 됩니다. 예. 거기는 부드러운 남자 안 좋아. 아니, 뭐 부드러운 남자보다 용기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5,000명,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5,000명 드디어 돌파했군요. 눈의 진실의 눈님, 이승만 부인 프란체스카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그렇죠. 많이 받았어요. 저도 외국인 여자? 당연하죠. 네. 저는 몰래 약간 일반 우파 사람들이랑 생각이 좀 달라요. 일반 우파 사람들이랑 생각이 달라요. 뭐냐? 저는 다문화를 추구해요. 저는. 우파 사람들은 다문화를 반대하죠. 저는 다문화를 추구해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이민 반대하시죠. 전 찬성해요. 단 내용이 달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다문화는요. 우리나라가 실크로드를 건설할 때 통과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몽골,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터키 등등 이런 나라들, 그 다음 바닷길로 연결되는 베트남, 그 다음 대만, 인도네시아, 등등등등, 인도,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항구를 만들고 물류 창고를 만들면서 전략적으로 제어해야 될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외국인 노동자, 저임금의 노동자들은 받아도 된다예요. 왜? 그 애네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한국인이 요구하는 아주 엄청 까다로운 그 있잖아요. 야 임마 밤새도록 오늘 근무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동남아시아 사람들 밤새 근무하면 못해요. 응? 그래서 한국에서 단련이 돼야 된다고. 물론 월급 주지. 월급 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국말도 배워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 문화 풍토도 배우게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기업을 건설하고 해외 시장 진출할 때 걔네들을 다시 쓰면 돼요. 그러면 되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는 건 찬성이에요. 왜? 직업 연수 교육을 한국에서 시켜야 된다예요. 왜? 우리가 중국처럼 중국에 가서 공장 짓고 중국에서 연수시키면요. 이 새끼들이 독립해갖고 딴짓 한다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서 우리 바운더리를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성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다문화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결혼해서 혼혈하서 태어나는 거 전 반대 안 한다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혼혈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게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예요. 그렇게 하는 면에서 저는 찬성이에요. 그렇죠. JYP님, 중국을 제외한 다문화 맞죠.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죠. 저의 정치적 발언을 갖다가 왜 이렇게 자꾸 까부시려 하십니까? 같은 편끼리. 어? 나도 좀 멋있게 말할 때가 있어야지.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겠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왜냐면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나 우리나라 주식이 성장할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래야 자꾸 나오거든 사람들이. 계속 주식값 떨어져 봐요. 사람들이 포기하고 주식을 안 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너 점점 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돈 투자할 테니까. 러시아는 안 되겠네요, 박사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 러시아는 우리하고도 아직도 잠재적인 적이에요. 스탈린이 6.25 때 무기 대줬잖아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던 적성국가라고. 응?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 중에 러시아 애들 예쁘다고 해서 러시아는 어떻게 좀 잘 봐주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저한테는 국물도 없어요. 응? 러시아는 아직도 우리의 잠재적인 적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러시아를 왜 예로 들려 그래요? 러시아 여자가 예뻐서? 러시아 여자가 예쁘면 즐기세요. 그걸로 끝. 그리고 정치는 정치대로 따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훈련 안 돼 있는 것 같아. 훈련이 안 돼 있어. 중앙아시아를 가면은 러시아 여자들도 많습니다. 응? 러시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쁘지. 그래서 카작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 카작인들은 동양인이에요. 놀 때 러시아 여자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러시아 여자 예쁘니까
우리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카자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너는 내가 이번에 돈 주고 사네요. 오늘로 즐기고 끝. 땡. 러시아 문제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여자 앞에서 헤벨레. 우리나라 김치녀 양상은 한국 남자들의 무능함도 있어요. 왜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야, 여자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야.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메이비님, 중국에서 사업한 걸로 조원진이 친중파라면 이방카 부부도 친중파인가요? 찌질한 놈들 채참 붕탄 역겁네요. 국제정치 권위자 미여샤이며 박통의 전통전도참 스마트한 정치 행보. 조원진 의원이 친중파가 아니라고 말하려면요, 중국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카가 중국에서 사업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방카뿐만 아니라 이방카의 아빠인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죠. 중국이 말 안 들으면 제재를 가하고. 조원진 의원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과 별도로 중국이 하고 있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한다던가 이런 거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친중파 아니에요. 그거 말 못하면 친중파예요. 어느 쪽이에요? 이방카는 그거 정확히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실질적인 어드바이스가 쿠슈너잖아요. 이방카랑. 그 트럼프가 어떤 얘기예요? 반중 정책 얘기하고 있잖아. 그거 할 수 있으면 돼요. 한마디도 못하면 그러면 친중파지.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민규님, 2010년 폴란드 대통령하고 그 비서관들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사고 당해서 죽은 뉴스를 봤는데 무슨 공작이 있었나요? 궁금해요. 가르쳐주세요. 있었던 것 같아요. 공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참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조사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냐? 딱 조원진 이름만 더럽게 나오네 진짜. 아니 다른 거 없어? 뭐 지금 그런 거 갖고 지금 여기서 싸우고 그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친중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해요. 왜?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들 많아요. 중국이랑 거래한 분들도 많고. 하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카자흐 남자들이 러시아 술집 여자 데리고 와서 사우나에서 술 마시면서 여자애들 데리고 놀 때 그거는 내가 돈 낸 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서 노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딱 끝나고 러시아랑 외교 정책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건 별도의 문제야. 러시아 여자가 예쁘니까 러시아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거 아니라니까. 공과사 구별하는 거야. 공과사를 구별해. 중국하고 사업한다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난 이따 물고 있어야지. 이러면 친중파예요. 중국하고 사업을 한다. 이건 사업이고 이건 이거야.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건 친중파 아니에요. 그걸로 딱 끝난다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일루미나트들이 문재인 제거하려 한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옛날 때 비트코인 얘기 때도 했지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쁜 짓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비트코인 할 때 중국도 성질 건드렸고 미국도 성질 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때려잡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영국의 MI6, 미국의 CIA, 그 다음에 중국의 삼합회, 이스라엘 모사드 등등. 몰라요. 누구든 일 버리겠지 뭐. 뭐야 이것도 헬멧남 히키님 만원. 아이고 이 없는 살림의 후원 감사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권에게 양점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어제 태극기 집회에서 유여애가 유해씨 아직도 나와요? 전 집회를 안 나니까 모르겠는데 말했다는데 근거가 있는 소릴까요? 글쎄요. 전 홍준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좌파들이 우파 사람들 조질 때 뭐 하는 것들은 약점 갖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비리 사건 갖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우파 대통령은요. 지금 지금 있는 기존의 정치인 중에는 안 됩니다.
왜? 지금 있는 기존의 정치인들은요, 좌파들이 이미 수년간 공작을 하면서 온갖 비리가 됐던 약점을 잡아놨을 거예요. 솔직히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지. 먼지는 나죠. 근데 그걸 막 확대 해석하면서 조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파에 어떤 사람이 나와도 결국은 그런 그 약점을 갖고 협박을 해서 출마를 포기시키는 온갖 공작을 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나는 우파 대통령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리스트에 없는 완전한 제3 인물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건 얘들이 공작 못해요. 예. 이게 뭐야 이게 또 임현성님, 야 2,000원 주면서 정말 친중 문제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이런 족같은 질문을 하다니 정말 이거 공작의 달인인데, 이야 아주 저가로 이런 짓을 하고. 저는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제 여자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제 여자친구. 아니지, 전 여자친구. 이거 주네. 이거 주네. 예,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뭐 어쨌든 후원을 해줬으니까 제가 딱 서비스로 한번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원래 그 여자랑 처음 대화해 본 게요 26살 때예요. 26살 때 여자를 처음 만나봤어요. 그냥 만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난 거.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하면 그냥 만난 거. 왜냐면 제가 원래 그 운동을 좋아했어요. 지금은 좀 똥 빼지만은 운동을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끝나고 나면은 그냥 그 합기도 도장 가고 태권도 도장 가는 거, 이게 취미였어요. 여자를 만나보질 못했어. 그런데 제가 ROTC 된 다음에 ROTC 1년차 3학년 때 연무제가 있었거든. 그 연세대학교 그 107 학군단에서 이제 쌍쌍 파티예요. 쌍쌍 파티. 그래서 애인 데리고 와서 이제 쌍쌍 파티 하는 건데, 아니 아는 여자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친구 후배한테 해갖고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여자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연무제 때 그 파트너로 데려가고 했었어요. 그때 여자랑 처음 대화해봤어. 그때. 그 전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군대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막 그 다음에 계속 뭐 회사 다니고, 제가 회사 다닐 때 해외 영업했잖아요. 해외 영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맨날 캐나다가 아침 9시인가 될 시간대가 한국이 밤 10시인가 그랬어요. 시차가. 그래서 나는 맨날 아침 8시에 출근해갖고 밤 11시쯤에 퇴근했다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캐나다에 해주고 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회사집 또 이렇게만 살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건 도저히 인간의 삶이 아니다. 그래갖고 회사 때려치우고 카자흐스탄 간 거거든. 그래서 만난 애가 이제 그 타타르 친구예요. 그때 처음 만났지. 내가 대학교 석사 했으니까 석사 할 때 1년차 때 걔를 만났죠. 그랬을 때 제가 33살인가 그랬고 걔가 18살 차이났으니까 얼마야? 33 빼기 18하면 얼마예요? 3, 4, 7, 8. 어쨌든 나이 차이가 도둑놈이네. 어쨌든 간에 좀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13년을 갖다가 교제했죠. 13년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자흐스탄에서 계속 유학하는 동안에 쭉 걔만 만났어요. 그리고 몽골 갔을 때에도. 그랬었다니까. 물론 그러다가 이제 여러 현실적 여건 때문에 그냥 헤어졌지만은 지금도 교류 이렇게 해요. 카자흐스탄 가면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제가 제 여자친구 재테크도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교류해요.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푸마님, 설마 제자를 아니라니까. 학교 동기였어요. 동기. 저는 석사, 걔는 학사. 근데 터탈 여자 새기지 마십시오. 성격 더러워요. 거칠어. 이게 또 촐로가즈르님, 그리 따지면 좌파 정치인 중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마사지 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죠. 병신들이 안 해서 문제지. 이 우파 1세대는 굉장히 빡시게 살았는데 우파 1세대 이후에 자식 세대들이 무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파 정치인들 중에 자식들 한번 면면을 살펴보세요. 물론 좌파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식 세대가 다 하나같이 한량들이 많아요. 그렇게 능력이 없어. 그래도 미국 국적자들이고 좀 쓸만하다 싶으면 그러다 보니까 맥이 딱 끊긴 거예요. 왜? 1세대가 딱 해갖고 경제 성장하고 뭐고 다 했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자식 세대 때 어떻게 됐어요?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자식이 망쳐졌거나 아니면 좀 쓸만한 애들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미국 가서 미국 국적자가 돼버리고 이렇게 해서 맥이 다 끊겼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또 우리나라는 학연, 혈연, 지연으로 뭉쳐진 사회 아니야. 그래서 자기끼리 하는 학연, 혈연, 지연에 안 맞으면 안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우파가 젊은 아들이 딱 잘려나간 거 아니에요. 어? 그게 언제 우리나라가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또 여기 좌빨척결단 대한민국도 월남과 같은 적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까 이거 얘기했는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바지랑떼님 공무원들 하나같이 개념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공돌이들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맞아요. 공무원들 소용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애국심이 없어요. 행정적인 업무만 할 뿐이지. 심지어 이제는 군인들조차도 공무원 마인드로 일을 하대? 물론 군인이 공무원인 건 맞지만 제가 얘기하는 공무원 마인드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사명감이라는 게 없어. 그 다음에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다음번 차기 뭐 대통령감으로 누구누구 막 정치인을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다 안 됩니다. 왜냐? 좌표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있을 거예요. 정보를. 즉 그 사람들이 약점을 잡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리스트에서 벗어난 즉 좌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팍 나타나야 얘네들이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아주 이제 질문하려고 일부러 돈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군요. 좋습니다. 이런 정신은 훌륭해요. 조시손님, 국제결혼에 대해 현실 직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했는데? 국제결혼? 국제결혼이 있잖아요. 그 국제결혼은요, 현지에 가서 연애결혼을 해야지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결혼정보에서 통해서 하면 100% 실패해요. 왜? 후진국 여자도 사람이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국제결혼을 하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후진국 여자를 물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으로. 물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 대하듯이 돼야지 그 사람도 움직이고 서로 간에 부부 간에 그런 정이 싹 트는 거지. 이걸 내가 돈 주고 산다는 개념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요. 그건 100% 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그런 식으로 국제결혼해서 안 돼요. 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여자를 사귀든 아니면 내가 외국 가서 하든 뭐라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러고 나면은 진짜 아주 굉장히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가 되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전 여자친구랑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과 교류가 되는 이유가요.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자본주의에 덜 물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 관계가 끈끈하게 있으면요. 정말 도움도 참 서로 잘 주고받는다니까. 저는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카작 친구 이런 애들을 통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지금 제가 여자친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없다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오늘도 또 친구들이 막 사진을 보내주고 했다니까. 연락처랑 연락해야 하고. 좀 이따 이 방송 끝나고 저 연락해야 돼요. 예쁘더라고. 나이? 나랑 몇 살 차이 날까? 계산해봐야지. 아니, 그냥 24세, 24. 이렇다니까. 친구를 잘 새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도 옛날 땐 그랬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그런 옛날 같은 의리는 사라졌어. 근데 거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전 여자친구는 남자끼리는 의리고 여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이렇게 계속 교류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상담도 하고, 돕고 한다고. 그거랑 별도의 문제야.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인스턴트 러브 이런 게 있잖아. 우리 때만 해도 그런 끈끈한 정이라는 게 있었다니까. 저는 원래 사랑을 좋아하지 않아요. 전 정을 좋아하지.
황무님, 유럽 여자들한테 침 흘리지 마라. 크기가 안 된다. 그런 컴플렉 빠져 사지 마십시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 뭐랄까 산 증인 아닙니까? 제가 키가 177이에요. 제 여자친구가 177입니다. 다리 길이는 저보다 20cm가 더 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만해 하이힐 신으면. 난 그래도 꼬셨어요. 네가 나보다 키가 크거다고 하이힐 신지 마. 재수없어. 나랑 눈높이를 맞춰. 막 이러고 했다고요. 괜찮아. 그런 거에 쫄면 안 돼. 응? 그 다음에 파커 리처드님. 북한이 망하면 김정은 북한 권력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좆대지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던, 아니야, 남북 통일은 안 될 것 같아요. 남북 통일이 안 되고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린 다음에 양쪽의 친미 정권이 생기면서 서로 교류만 할 것 같은데, 왜냐, 당장 통일해버리면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양쪽의 친미 정권, 남한과 북한의 친미 정권이 있으면서 서로 연방 체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고려 연방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연방국가, 두 개의 연방국가가 있으면서 그거를 조정할 것 같은데, 우리가 북한을 이게 수복을 해갖고 북한 사람들도 해방시키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면요, 북한을 과거 6.25 때처럼 막 북한들이 우리한테 한 것처럼 막 초토화 전쟁하면 안 돼요. 북한의 체제, 기득권층만 제거하는 전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이 망하면 김정은하고 북한 권력자들은 몰락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야? 또 없나 이제? 진실의 눈. 24살은 정신적으로 안 통할 것 같아요. 통하게 만들면 되지. 왜 그래? 제가 눈높이를 낮추면 되죠. 제가 레벨을 낮추면 되지. 어? 김한기님, 박사님, 일본 여자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다이스키 데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예쁜 일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김재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여자를 못 만날 것 같으니 자연선택설에 나온 목 짧은 기린처럼 살아 대한민국 인구 절벽 가속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패기 없이 포기를 벌써부터 하시다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정 아쉬우면요, 저기 그 공단에라도 가보십시오. 공단에 일하러 온 여자들 많아요. 그리고 저는 공단에서 일해봐서 알아요. 저는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에서 일했었어요. 저 옛날 때 공돌이었다 그랬잖아요. 지게차 끌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단에 가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무진장 많아요. 거기서 온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들도 있고요. 뭐 우즈벡 사람들도 있고 뭐 조선족 여자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아요. 거기서라도 찾아보세요. 뭐 벌써부터 포기하고 그래. 응? 결혼정보에서 통하지 마시고. 꼭 미국 유학 가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뭐야 이게? 오페라 위스 레스트님, 박사님 소개팅 하실래요? 와, 이런 진정한 의리 있는 후원자분이 계시는군요. 정말 고맙죠. 응? 저는 이쁘면 다 좋아합니다. 네. 무한신뢰 트럼프. 국민연금 200조 북한에 갖다 바치면 국민연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로 되는 거죠. 뭘 물으십니까? 국민연금은 이미 많이 날라갔어요. 투자 손실을 봐서. 엉뚱한 데 투자해서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나중에 비난받을 거잖아요. 비난받을 거라고. 야, 돈 어떻게 됐어? 날라갔잖아. 막 이렇게. 이건 아마 좌파 정권, 우파 정권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둘 다 양쪽 정권 이제 다 투자 손실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 투자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북한에 했다가 잃어버렸다 하는 게 나아요. 북한 원래 그런 나라잖아. 북한. 응? 북한 원래 꼴통 나라잖아. 그래서 북한 놈들이 돈을 안 준대. 야, 우리 회계적으로 손실 처리하자. 이렇게 끝내버리려 할 거예요. 그 개수작하려는 거지. 물론 그러면서 수수료도 띵겨 먹겠죠. 중간에 일부는 또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김정은도 주고.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100억 준다고 뻥친 다음에 80억 주고 20억 챙기고. 그러니까 북한에 김정은이가 화내는 거 아닐까? 야, 임마, 돈을 주려면 똑바로 줘. 막 그러고. 북한이 승질 잘 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임철희님 응원합니다. 조국사랑 민족사랑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연금은 저 같은 40대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응? 우리가 60세가 됐을 때 그 연금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재선님, 박사님, 대만이 중국 남부 통치할 가능성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선 대만이 다 갖고 가는 게 좋아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지정학적으로. 5,400명? 이제 뭐 한 번 하면 5,000은 이제 기본으로 넘네 이제. 잘하면 6,000도 가겠는데 이렇게 가면은. 응? 우리가 지금 방송한 지 얼마큼 지났어요? 1시간 반이죠? 1시간 반이잖아요. 1시간 반만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속도네. 이거 한 2시간 반 하면 6,000까지 갈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오래까지는 할 수 없고 어쨌든 그렇네요. 네. 이 부자님, 국제관계 책 좀 소개해 주세요. 하는데, 저기 저한테도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최윤석 님이 쓴 미중 전쟁 시나리오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조지 프리드먼이 썼던 책 있죠? 그거 글로벌 디펜스에서 소개했던 책. 그 책도 괜찮아요. 이충구 박사도 물론 그 책 소개했는데, 그런 책들 한번 보십시오. 야생공님, 박사님 연금 수령자에 해당 안 되시잖아요. 왜 해당되는 척 하세요? 20년 뒤에 나 해당된다니까 그러네. 나 지금 연금 붓고 있어. 나 연금 내기 싫다니까. 싫어도 내고 있다고, 강제로. 지금 이번에 들어간 국민연금 날라가면은 내 때 못 받는 거야, 내 때. 그 다음에 헬메나 히키님, 요 왜 그래 진짜. 후원 질문 10분. 박사님 제발 돈 좀 버세요. 너무 퍼주기만 하심. 동료심이 너무 없으셔서 문제임. 그거는 본인이나 똑바로 하세요. 돈도 없는 주제에 왜 나한테 주고 난리야. 뭐 히키나면 뭐 돈 있나? 그래서 어쨌든 연금 우리가 날라갑니다 이제. 저기 아이고, 자일라이님, 저희 시골 동네엔 지금 풍력발전소 건설하려고 이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등 매수하고 동네 주민들도 뭐 찬성하는 사람은 발전기금에서 1,000만 원씩 떼주겠다고 부추겨서 동네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 얘기하니까 참 재밌는 얘기 해줘야겠네. 요즘 발전소 사업, 에너지 사업 있죠? 이 에너지 사업을 할 때 아주 웃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요즘 발전소 짓는 사업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할 때 태양광 안 하면요 사업 허가가 안 난답니다. 사업 허가가. 예를 들어 내가 석탄 발전소를 만들고 싶다. 뭐 디젤 발전소를 만들고 싶다. 원자력 발전소 지금 얘들이 아예 거절하니까 뭐 빼놓고 뭐 이런 어떤 발전소를 만들려고 사업하려고 하잖아요. 태양광 꼭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태양광 안 집으면은 사업 허가가 안 난대요. 개새끼들. 태양광 왜 그러겠어요? 그 태양광 해야지 임종석이 주머니에 돈 들어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꼭 하이브리드 발전소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개새끼들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자금 마련하는 거예요. 정치자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설계도를 그린대요. 엔지니어가 말도 안 되는 설계도를. 일부러 태양광을 연결시켜서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왜? 태양광이 안 들어가면 사업 정부가 돈을 안 주니까. 미친놈이죠 진짜. 김권영의 시리아 폭발 사고요. 마사지죠 마사지. 벤자민 제이스님, 박사님 평택 차이나타운 없앨 수 있을까요? 지금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야 이거? 오타 난 거 아니야? 오타 이거? 이분 후원하시다가 오타 낸 것 같은데? 이태조님 50만원 진짜 넣은 거예요? 이거 아니면 오타 이거? 솔직히 말해 이거. 잘못 공 더 누른 것 같은데? 오타만 제가 환금해 드릴게. 너무 많이 넣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이벨리니도 10만원 감사합니다.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걱정돼. 어쨌든 오타만 연락 주세요. 그래도 37% 세금 빼고 줄 거야. 왜냐면 우리 이거 50만원 준다 해서 50만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50만원에서 37% 세금 빼고 들어와요. 네. 세금만 빼고 그냥 그대로 드릴게요 그러면.
유승원님, 시리아 반정부군이 지금 많이 밀리는 상태인데 다시 미국이 지원해서 정세를 뒤집을까요? 그 얘기 했잖아요. 시리아 반정부군이 왜 밀리느냐? 많은 시리아의 반정부군, 즉 수니파 계열의 무슬림들이 위구르인들이 많거든요. 그 숫자에 3만 명이 신장 위구르 자치주로 떠났지 않습니까? 3만 명의 반군이 빠져나갔다고 시리아에서. 그러니까 시리아 반정부군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만큼의 숫자가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반군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군대 보통 전쟁할 때, 이런 내전할 때 10,000명, 20,000명의 전쟁이라고. 3만 명이 빠져나갔으면 전체 전력에서 한 80%가 나가버렸을 거라고. 당연히 시리아 반군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리아 반군을 때려잡기 위해서 또 동원되는 용병이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에서도 용병이에요. 그 러시아 용병이 어디서 오고 계세요 지금?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쪽 친러파 애들이거든. 근데 걔 교통사고로 갔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골 때리죠? 네. 아직 몰라. 그래서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이태조님 저한테 여기 메시지를 안 올리고 계시네요. 왜 갑자기 이거 오타입니다. 환금해 주세요라고 말하기가 가오상할 것 같아서 지금 댓글을 안 다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환금해 드린다니까요. 네? 어쨌든 굉장히 고마울 뿐인데 어쨌든 말씀하세요. 네. 네. 트와이스님, 근데 38% 세금이면 차라리 후원 계좌로 후원하는 게 나을 듯. 맞기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 슈퍼챗으로 들어오는 돈은 어차피 여러분이 100만 원 준다 해서 저희가 100만 원 받는 게 아닙니다. 38% 세금 떼고 받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게 하죠. 어마어마하긴 한데 이게 심리적 효과는 있어요. 심리적 효과.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의 경제적 이득은 그냥 후원 계좌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슈퍼챗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반대파들이 긴장합니다. 우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세금으로 많이 뺏기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씩 해서 쫘르륵 해서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상대방이 쫄아버립니다. 이럴 수가. 그러고 그러한 심리전에는 굉장히 유용해요. 슈퍼챗이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원을 후원해주면 저희는 700원 먹는 겁니다. 700원이 600원이구나. 나는 나야 1년치래요. 1년치 주신 거예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미켈라님, 리비아 대통령 방한한다는데 리비아는 친미인가요? 이런 미친 새끼들을 봤나 진짜.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왜 참 중동에서 우리가 중동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 중에 우리가 교류해야 될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그 다음에 쿠웨이트 국왕,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국왕, 그리고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 만나야 돼. 딴 사람들 만나봐야 돈도 안 돼. 근데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리비아 왜 만나 지금? 에이, 등신 같은 새끼들. 조슈아씨님 감사합니다. 후원. 네. 그래서 최경님, 구글에 세금 내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원천징수 다 당합니다. 네. 손혁주님, 문재양이 이스라엘 대통령 거부했는데 친미 국가라 그런 거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통령 거부하고 리비아 대통령 만나지. 이 그림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게 그냥 개인일 때는 상관없는데 대통령으로서 이런 짓을 하면요, 우리 국민이 좆됩니다. 같이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왜 같이 죽어? 개새끼들. 중국의 국익에 도움 되죠. 네. 여기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국왕 또 한 군데인데 카타르도 있어요. 바레인 이런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카타르는 최근에 페이스가 꼬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카타르 지금 경제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는 지금 교류하면 안 돼요. 시아파 무슬림이랑 좀 엮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아랍 국가를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산유국하고 막 가면 안 된다니까. 산유국이라 하더라도 우리 그 한미 군사 동맹의 이 틀에서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는 그 어떤 자원 내교를 하게 된다. 그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신동호님, 몽골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룸 ING님, 문제는 공산국가만 만나고 독재 반미만 하네. 그렇죠.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랑만 친구는 절대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는 아닌 상태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독재자들하고도 친구가 됩니다. 왜? 그 나라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내정 간섭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보다 먼저 사전에 교섭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작업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재자라 하더라도 독재 정권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국제정치라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 우리는 우파고 쟤네들은 좌파니까 미국이 싫어할 것이다. 그렇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라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가 우파는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좌파 우파가 바뀌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독재자건 그리고 좌파건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무서워했던 게 그거예요. 혹시 문재인이 미국 편 들어가지고 노선 바꿔 타버리면은 우파가 재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텐데 했는데 문재인이 고맙게도 일관성 있게 반미를 해주는 바람에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파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네. 그렇죠. 김영희님이 좋은 말 했네. 베트남 공산주의인데 친미이듯이. 그렇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좋은 사례예요. 공산주의 국가라고 미국이 손 안 잡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국제정치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타겟을 하고 있는 가장 제1의 적은 중국, 그 다음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설령 공산주의 국가라도 친구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외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장희아님, bunga. 그렇죠. bunga. 김한기님, 박사님 정력 세세요? 김한기님이 여자면 내가 보여드릴 텐데 남자라서 아쉽네요. 저는 게이가 아니라서. 응? 김영호님, 다음 정권은 우파가 잡겠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우파가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문재인 집권 1년 6개월 만에 벌써 레임덕이 와버렸어요. 벌써.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맛에 맞는 조건이 돼야 돼요. 첫째, 우파. 그 다음에 둘째, 친미. 세 번째, 반중이어야 돼요. 그것만 된다면 아주 퍼펙트한 파트너가 될 수 있죠. 그것만 된다면. 왜? 그게 돼야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은 거예요. 그게 돼야. 미국만 있으면 돼요. 제노비아님, 우리 동네에 메이슨 로지 있음. 어디? 한국 분이세요? 어딘데 그 동네에 메이슨 로지가 있으세요?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에 뭐 또 뭐야 또 투네이션 유튜브 연동된답니다. 수수료 10%라네요. 그래요? 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아직 잘 몰라. 이 시스템을 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JJ는 채팅 못하게 글판이 고장났다고요? 그래요? 박크레줌님, 박사님 혈액형 O형 맞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 성격 보고 맞추는 건가? 뭐야 이게?
엘리 엘리손님, 제주시에 메이슨 로지가 있다고요? 오, 그래? 몰랐네. 뭐 그런 거 있으면 사진 좀 찍어서 올려주고 좀 그래 보세요. 어? 그렇단 말이야? 로지라는 말이 사원이라는 소리예요. 그 프리메이슨의 성전이라는 의미죠. 일종의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신덕훈님, 우파 인물이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후견인으로 있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림이 잘 나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우파의 중진 인물들이 후견인으로서 이렇게 많이 떠받침이 있으면은 그거 자체가 그림이 좋아요. 네, 저거 지금 저쪽 민주당 이해찬이가 지금 당대표 됐죠? 진보란 새끼들이 벌써 꼰대가 나왔다고. 나이 든 사람. 진보 좌파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거거든. 이럴 때 우파가 젊은 사람을 내보내죠.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뒤로 물러서 있어야지. 그래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다니까. 선거는 심리전이에요. 네? 선거는 심리전이라고. 그 다음에 이용임님, 미국이 패권 전쟁에서 당장은 중국을 견제하지만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더군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다음에 우파 정권 나오면은 그 시나리오가 미국이 이런 생각한 시나리오가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지금 중국은요, 내가 봤을 때 올해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내년서부터는 진짜 불투명해져요. 중국은 이미 그 미중 무역전쟁에서 끝났어요. 승부가. 끝났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부터 이제 그 파산 처리하러 간단 말이야. 파산. 재고 정리하러 간다고. 그거 아시죠? 그 백화점 무너지면은 아침 10시에 문 딱 잡고 있을 때 아줌마들 기다렸다 문 딱 열면 와! 갖고 막 물건 막 쟁탈하듯이 막 사고 하는 거 있죠? 중국의 기업과 부동산이 폭락을 한 다음에 외국 자본에서 아주 갈갈이 찌게 갖고 뺏길 겁니다. 그 다음 누구겠어요? 우리도 사실 그때 중국 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개새끼들. 그러니까 그 중국어 배우는 사람들 중국어 배우는 거 포기할까요 하고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질문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재고 경매 물건 나오는 것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망한 집안에 가서 주워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먹어야 되니까 중국어 열심히 배우고 그 중국의 그런 경매법이나 좀 많이 배워 놓으세요. 나중에 물건 엄청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똑값으로 쏟아져 나올 거야. 잡으세요, 잡아. 북한은 김정은이 실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그렇죠. 김멘탈님, 중국어 배워놔야겠다. 주워 먹으러.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화된다. 이런 두려움을 갖는. 그러니까 모든 건 마음이 결정하는 거거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어를 잡아먹겠다라고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중국어 배워서 중국인 돼야지 이러면은 중국에 동화되는 거예요. 응?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세요. 그렇죠. 비넷테라님, 중국 미녀도 주워 먹읍시다. 그래, 이런 정신이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우리가 기만민족이었던 걸 잊지 말라니까. 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북방계 아니라고 막 떠드는 좌파애들도 있어요. 그럼 난 그래 맞아. 너는 기만민족 아니야. 너는 우리 북방계 조상이 말 타고 한반도 쳐들었을 때 그 한반도에 살던 남방계 원주민이었어. 나의 피지배 계급. 그래, 너는 아니야. 내가 딱 그래요. 아니라고 하길래. ROH 해동 심성공님, 영어, 중국어 하면 미래에 큰 힘을 냅니다. 플러스 하나 더, 일본어, 하나 더, 러시아어까지. 그러면은 천하제패입니다. 왜? 러시아는 물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응? 중국 다음 러시아일 것 같은데? 물론 일본도 있지만 러시아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김샤우나님, 짱깨들 더러워요. 왜 그러세요?
예쁜 여자는 봐주세요. 좀 이게 사람이 좀 인정도 있어야지 그렇게 매몰차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마민족이다. 김멘탈님. 그렇죠. 우리는 기마민족이에요. 고구려는 부경이라는 약탈 창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런 세계 전쟁 속에서 먹는 게 임자인 거예요. 먹는 게 임자. 그게 세계 정치야. 우리가 6.25 왜 당했어요? 패권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장기판 노름의 노란한 전쟁이라고. 이해관계 패권 싸움에서.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요리를 하는 자가 돼야지 요리를 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재엽 러시아 경매권 잡아도 러시아 정부에서 뺏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건 푸틴이 있을 때 얘기고 푸틴 가면 어떻게 될까? 저는 굉장히 장기적인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쪽에서 여자를 찾는 이유도 또 있고 왜? 저는 러시아가 필요해요. 제가 러시아를 못해. 러시아를 배워야 돼. 러시아도 제가 유심히 러시아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나라거든요. 아 러시아 풍요로운 땅이죠 진짜. 그거 그냥 냅두면 되나? 큰 나라는 쪼개는 게 맛이거든요. 쪽쪽 쪼개야지 그냥. 러시아 무기는 최애 강국 아닌가요? 백마멸공님 걱정 마십시오. 전쟁은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나 전쟁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만들어온 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제가 상속세 제로 얘기했더니 어떤 새끼가 막 글 이만큼씩 댓글 달았다고. 거기에 제 대응 논리는 뭐예요? 대책 말해봐 이 새끼야. 대책 말해봐. 대책 못 말해? 그럼 네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통과 안 들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자기 나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유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쪽으로 유도해버려야 돼. 네.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뭐 드시겠습니까? 뭐 드실 건가요? 라면 먹어야죠. 라면 먹으러 가야죠. 혼자. 그렇게 살고 벌써 이제 2시간이나 벌써 얘기했어요. 이게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오늘은 진짜 그 얘기가 저도 말하면서 느꼈지만 2시간이 후딱 간 것 같아요. 전혀 예상 못했네. 그래서 오늘 일단 요걸 해서 끝내야겠습니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벌써 2시간이 후딱 지나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제노비아 혼밥이라고요? 아까 제노비아님이 저한테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했던 사람 아니야? 아니었나? 소개를 시켜주던가 그러면은 혼밥이라고 불쌍해요 이러지 마시고 그래야지. 그래서 장택민 이야기 좀 해달라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번에 제가 할게요. 그래서 중국도 이야기할 게 많고 지금 여러 가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바빠요. 진짜 바빠. 이게 이명욱님 라면 배달해 드릴게요. 이 명욱이 이거 남자 이름인데 여자가 라면 배달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저 문 안 열어줄 거야. 내가 차라리 혼자 내가 방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말지. 남자가 배달해주는 라면은 먹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치고 제가 또 할게요. 그리고 일단 제가 또 화요일날 몽골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김기사 아짐의 그 2편은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이번 주 화요일 그 다음 주 화요일은 다 그 아마 녹화 방송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울란바토르 호텔 이런 데 인터넷이 있는 데 있으면은 그 방송 나갈 때 저도 댓글 달 수 있으면 저도 댓글 달고 막 그럴게요. 안 되면 못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5,000명이 넘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번에 했던 것도 5,000명이 넘었는데 오늘도 5,000명이 넘었네요. 그래도 아마 실시간 검색 인기 영상에는 안 올랐을 겁니다. 아마 10중 8구 안 올랐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안 하고도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적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너무 고지식한 자꾸 전선 전쟁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게릴라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빨갱이 날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랬으니까 내가 게릴라전
대해서는 제가 프로페셔널 하니까 앞으로 계속 많은 게릴라 사이버 전쟁을 계속 지속할 테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가리 할겨? 먹을 겸 할게요. 어? 노가리 먹을겨? 처먹어 쌍. 노가리 깔겨? 이제 그만 까. 몇 번째야 이게. 까야지. 졸라 까라고. 문제니까 까라고. 다 까.